코스피 5000 드디어 왔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1994년 코스피가 처음 1000포인트를 넘은 이후 32년 만입니다. 5000포인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거리에는 환호성이 울립니다. 증권사 앞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에는 수익률이 빨간색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코스피 5000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의 시작일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생존 매뉴얼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평생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타이타닉 보셨나요? 배는 이미 기울어서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갑판 위에서는 여전히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 음악 소리에 취해서 죽음이 코앞까지 왔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딱 그겁니다. 뉴스만 틀면 난리도 아닙니다. 코스피가 뜨겁다. 주식시장이 축제다. 개인 투자자들 대박이다. 작년부터 쭉쭉 올라가는 그래프만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쓰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지갑 사정은 어떠신가요?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마트 갔다가 애호박 하나 집어들고는 가격 보고 다시 슬며시 내려놓으신 적 있으시죠? 점심때 만원짜리 한 장 들고 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서 편의점 도시락 코너에서 서성인 적 없으신가요? 월급 빼고 세상 모든 게 미친 듯이 오르는 이 기이한 현상. 화려한 코스피 불꽃놀이 밑에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언론이 축포를 터뜨릴 때 조용히 짐 싸서 떠난 진짜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개미 투자자들만 홀로 남겨졌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코스피 5000 시대의 진짜 민낯을 공개합니다. 먼저 시간을 잠깐 2025년 하반기로 돌려볼게요. 그때 코스피가 연일 상승하면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잖아요. 2800에서 2900 그리고 3000을 돌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코스피가 살아났다. 이제 우리 시대. 그런데 이 화려한 파티장 뒤편에서는 아주 기묘하고 섬뜩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파티의 주인이자 시장의 큰손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래 짐을 싸고 있었던 거죠.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단 2달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팔아치운 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18조 원이 넘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18조 원입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이 50조 원입니다. 그 3분의 1이 넘는 돈이 2달 만에 증발한 겁니다. 물론 2025년 말에 3조 원 정도 다시 사들이면서 다시 돌아오나 하는 착각을 만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냉정합니다. 이건 돌아온 게 아니에요. 거대한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잠시 찰랑거리는 잔물결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소름 돋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외국인이 18조 원어치를 내던지고 나갔는데 도대체 코스피는 왜 올랐을까요? 누군가는 그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냈다는 뜻이잖아요. 범인은 바로 우리 개미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야, 여기 더 이상 먹을 거 없어, 위험해 하고 탈출한 자리를 개인 투자자들과 연기금이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주가를 떠받치고 있었던 거죠. 채든, 이걸 전문 용어로는 손바뀜이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단계라고요. 외국인 자본은 흔히 스마트머니라고 하잖아요. 정보력, 분석력, 자금력,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그런 그들이 대규모 매도를 했다는 건 단순히 돈 벌어서 나갔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한국 경제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우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그 엄청난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정확히는 미국 국채와 미국 주식으로 갔습니다. 왜냐고요? 미국 금리가 연 4.5%에서 5.5%입니다. 한국은 3.5%입니다. 어디에 돈을 넣는 게 이득일까요? 당연히 미국이죠. 게다가 미국은 지금 인공지능 혁명으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요, 삼성전자 주가 5만 원대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반짝 올랐다가 다시 주춤합니다. 현대차는 미국 관세 걱정에 떨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금리도 높고 실적도 좋고 미래도 밝은 미국 vs
금리도 낮고 실적도 불안하고 환율도 불안한 한국.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그런데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려면 원화로 된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다시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겠죠? 주식을 파는 순간 원화는 팔고 달러는 사는 거대한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주 간단하죠? 달러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서니까 달러값, 즉 환율이 폭등하는 겁니다. 지난 2025년 12월 기억하시죠?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80원까지 위협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니 IMF 이후 우리가 겪어본 적 없는 공포스러운 숫자였습니다. 정부랑 한국은행이 깜짝 놀라서 시장에 개입했죠. 구두 개입하겠다. 외환 보유고 풀겠다. 난리를 쳐서 하루 만에 1430원대로 끌어내리긴 했습니다. 사람들은 안심했죠. 아, 이제 좀 잡히나 보다 하고요. 10일. 하지만 2026년 1월 현재 다시 한번 보세요. 환율은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서 1450원 안팎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시나요? 정부가 환율 방어하느라 쓴 돈, 그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 아닙니다. 다 우리 국가의 비상금, 외환 보유고에서 꺼내 쓴 거죠. 10일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전보다 26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건데 줄어든 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최대입니다. 나라 곳간을 털어서 억지로 환율을 막고 있는데도 안 잡히는 거죠. 이건 댐에 구멍이 났는데 손가락으로 막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다는 건 국가의 대외 지급 능력이 약해진다는 뜻이고, 이건 곧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신용도가 떨어지면 외국인은 더 빨리, 더 많이 탈출하겠죠. 죽음의 악순환. 데스파이럴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코스피가 3,000을 넘어 4,000, 5,000으로 간다는데 왜 외국인은 도망갔을까요? 왜 개미들만 남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코스피 5,000은 진짜 성장이 아니라 돈 풀린 거품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용어로 M2라고 하죠. 쉽게 말해 시중에 풀려서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의 총량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게 인플레이션이고 그게 환율 상승입니다. 여러 경제 분석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작년 9월 기준으로 한국의 M2 증가율은 전년 대비 8.5%였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4.5%, 유럽은 2.5%, 일본은 1.6% 늘었어요. 보이시나요? 우리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긴축한다고 허리띠 졸라맬 때 혼자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풀었다는 뜻입니다. 15.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첫째,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리고 버텼습니다. 미국이 금리 올릴 때 우리도 따라 올렸어야 했는데 안 올렸어요. 둘째, 정부가 빚을 내서 재정을 풀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이다 뭐다 하면서 작년에만 13조 원을 뿌렸죠. 셋째, 사람들이 예금해서 주식 사고 코인 사느라 돈의 회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해명했더라고요. 미국 방식으로 계산하면 우리 M2 증가율도 5.5% 수준이라 괜찮다. ETF 같은 게 포함돼서 높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다. 하지만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계산 방식을 아무리 비틀어도 시중에 돈이 넘쳐나서 물가가 오르고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16. 정부는 경기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돈을 풀었지만 정작 그 돈은 실물 경제로 가서 투자가 된 게 아니라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거품만 키우고 환율을 망가뜨린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핵심, 판도라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미국은 금리 5.5%인데 한국은행은 왜 3.5%에서 꼼짝도 안 해? 금리 올리면 환율 잡을 수 있잖아. 왜 안 올리지? 17.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 댓글창 보면 이런 반응들이 쏟아집니다. 부동산 방어하겠다고 천문학적인 돈 풀어댄 이창용이 범인이다. 집값 하나 지키려고 나라 경제와 환율을 제물로 바쳤다. 건설사 살리려고 2030세대 미래를 팔아먹었다. 좀 과격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냉정하게 숫자를 보면 이 분노는 팩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2%를 넘겨서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규모보다 빚이 더 많은 나라예요. 18 여기서 한국은행이 환율 잡겠다고 금리를 미국처럼 5%, 6%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변동금리에서 집 산 수백만 가구가 이자를 감당 못해 파산합니다. 는고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로 겨우겨우 연명하던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겠죠. 아파트가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집값은 반토막이 날 겁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그 꼴을 보기가 죽기보다 싫었던 거죠. 그래서 선택한 길이 뭡니까? 자영업자 지원, PF 대출 만기 연장, 건설사 살리기 같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좀비 기업들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고 세금을 투입해서 억지로 부동산 시장을 떠받친 겁니다. 망해야 할 기업이 안 망하고 터져야 할 고름을 안 짜내고 덮어두니 그 부작용이 어디로 터졌느냐? 바로 1480원이라는 살인적인 환율로 터진 겁니다. 20일 부동산 가격을 방어한 대가로 원화 가치가 폭락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마트에서 느끼는 비싼 물가, 점심값 폭등, 전기세 인상, 이 모든 고통은 사실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치르고 있는 청구서인 셈입니다. 22. 이 기형적인 상황을 우리만 알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 세계 경찰이자 경제 심판인 미국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최근 아주 심장하고 어찌 보면 섬뜩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재무국 환율에 대해 아주 이례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최근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건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 겉으로 들으면 한국 경제 튼튼한데 왜 환율이 떨어지지? 걱정되네 하고 덕담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외교적 수사학을 거두내면 이건 명백한 경고장입니다. 속뜻은 이렇습니다. 야, 너희 한국 수출 좀 잘해보겠다고 일부러 환율 조작해서 원화 약세 유도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너희 경제에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똑바로 해.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기로 한 약속, 환율 핑계대면서 미루지 말라고 압박하는 거죠. 23. 그렇다면 코스피 5000, 이게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숫자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코스피가 5000을 향해 가는 동안 거래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24년 평균 1거래량이 20조 원이었다면 2025년 말에는 15조 원으로 줄었어요.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24. 소수의 대형주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중소형주는요, 쑥대밭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스닥은 오히려 5% 떨어졌어요. 거래량이 95% 증발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살아난 게 아니라 뇌사 상태에 빠진 거죠.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 그게 지금입니다. 이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수혜주 몇 개만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건설사들은 미분양 6만 호라고 발표하지만 현장 부동산 사장님들은 코웃음 칩니다. 회사 망할까봐 신고 안 하고 숨겨놓은 깜깜이 미분양까지 합치면 10만 훌쩍 넘을 거죠. 26 개미 투자자들 계좌 한번 들여다보세요. 삼성전자 산 사람은 조금 웃고 나머지는 다 울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산 사람 반토막, 2차전지주 산 사람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코인주 산 사람 휴지 조각됐습니다. 이게 코스피 5000의 실체입니다. 몇몇 대형주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은 기형적인 시장입니다. 27. 첫 번째, 액션 플랜. 오늘 당장 은행 가서 달러 통장 만드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스마트폰 은행 앱 여세요. 외화 통장 만들기 누르세요. 달러 선택하세요. 월 50만 원씩 자동 이체 설정하세요. 끝입니다. 오늘 당장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28.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환율 맞추기 도박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전 재산이 원화로만 돼 있는 건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 내 자산도 같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요. 자산의 10% 아니 20%라도 달러 예금, 미국 국채 아니면 S&P 500 ETF 같은 달러 기반 자산으로 옮겨두세요. 환율이 1,500원, 1,600원으로 튀어오를 때 이 달러 자산이 여러분의 구매력을 방어해주는 유일한 보험이 될 겁니다. 29. 한 번에 사지 말고 월급날마다 조금씩 적립식으로 모으세요. 지금 환율 1,450원이 비싸 보이세요? 아닙니다. 1,500원, 1,600원 갈 수도 있습니다. 나눠서 사세요. 30. 두 번째, 코스피 5000에 속지 마세요.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도망간 자리를 개미가 메우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건 위험 신호예요. 31. 역사를 보세요. 2000년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 외국인이 먼저 팔았습니다. 개미가 받았죠. 결과는요, 코스피 1000포인트에서 4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60% 폭락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먼저 빠졌습니다. 재미가 받았습니다. 코스피 2000에서 1000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3부.
지금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외국인이 18조 원 팔고 나갔습니다. 재미가 받았습니다. 다음은 뭘까요? 폭락입니다. 그럼 언제 사냐고요? 기다리세요. 외국인 순매수가 플러스로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세요. 환율이 1,300원 아래로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때가 진짜 바닥입니다. 지금은 바닥이 아니에요. 중턱입니다. 성급하게 들어가면 당합니다. 만약 이미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요, 수익난 종목은 지금 당장 파세요. 이익 실현하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코스피 6천, 7천 간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5천에서 팔고 3천에서 다시 사는 게 현명합니다. 34. 손절매는요? 손실이 10% 이상이면 과감하게 자르세요. 마이너스 30%, 50%까지 가서 물타기 하면 영원히 못 빠져나옵니다. 35. 세 번째, 거시경제 지표 3가지를 매일 체크하십시오. 복잡한 경제 뉴스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보세요. 하나, 외국인 순매수 동향. 외국인이 파는지 사는지. 한국거래소 웹사이트 가면 매일 나옵니다. 둘, 원달러 환율 1,400원 위에서 노는지 아래로 내려오는지. 셋,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지금 4.5% 수준인데 이게 5% 넘어가면 미국으로 돈이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이 3가지 숫자가 보내는 신호만 읽어도 남들에게 속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딱 5분만 투자하세요. 네이버에 환율 검색, 한국거래소 외국인 순매수 검색, 미국 국채금리 검색. 36. 여러분, 2026년의 파도는 그 어느 때보다 거칠고 높을 것입니다. 정부가 댐을 막고 있다고 하지만 물은 이미 틈새로 새어나와 우리 발밑을 적시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른다는 달콤한 환각제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화려한 숫자 이면에 숨겨진 떠나는 외국인과 치솟는 환율을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폭락. 패턴은 항상 똑같습니다. 외국인이 먼저 빠지고 개미가 받고 폭락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규모가 더 크다는 것뿐입니다. 1997년 IMF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정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경제가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환율은 900원에서 2,000원으로 폭등했습니다. 30초의 기업들은 줄 도산했습니다.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지금이 그때와 얼마나 다릅니까? 외환 보유고는 줄어들고 환율은 치솟고 외국인은 도망가고 부채는 역대 최대입니다. 신호는 충분합니다. 정고음은 울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느냐 안 듣느냐입니다. 코스피 5천,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외부인이 18조 원 팔고 나간 시장에서 개미만 남아 춤추는 이 기괴한 파티는 곧 끝날 겁니다. 음악이 멈추면 의자는 부족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만 손해를 봅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지가 되지 않고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현금을 쥐고 달러를 쥐고 버티십시오. 거품이 터지고 난 뒤 폐허가 된 시장에서 살아남은 자에게만 역대급 기회의 장이 열릴 것입니다. 부디 그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좋은 자산을 줍는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슈임당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8.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오늘 당장 달러 통장 만드세요. 자산의 20%를 달러로 바꾸세요. 둘째, 코스피 5천에 속지 마세요. 지금은 팔 타이밍이지 살 타이밍이 아닙니다. 셋째, 외국인 순매수, 환율, 미국 금리, 이 3가지만 매일 체크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원화 자산은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끄고 바로 실행하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킵니다.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무너진 경제학 이었습니다. 구독 후 댓글 한마디 남겨주시면 다음번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운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